정환입니다. 오늘은 FAT 1급 75의 이론을 해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건 또 뭐 있어요? 도착지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그쵸? 배나 비행기 실는 거죠. 실는 게 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실는 순간 뭐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그쵸? 물건이 도착해야 그쵸?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상품 판매 시 우리 회사가 지금 판매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적이 완료된 그럼 판매가 된 거죠. 재고자산은 판매자의 재고산에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함하면 안 된다. 왜? 선적하는 순간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판매자니까 그쵸? 판매가 된 거다. 자, 차입금 담보 제공. 이 담보는 그죠? 담보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보로 물건을 맡겼다고 해서 물건이 팔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경우 기말 재고자산, 우리 회사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포함해야 되겠죠? 자, 시송품. 시송품 같은 게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 시송품이죠. 그죠?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면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송품 같은 경우는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 내가 이걸 사겠다. 뭐 구매 확정 누르거나 이렇게 매입 의사 표시를 하면 판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그죠?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포함한다. 맞죠? 자, 적송품. 적송품이 뭐예요? 이게 위탁 판매, 위탁 판매. 그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팔아야 팔린 거예요. 볼게요. 자,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그쵸?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다. 자, 2번 볼게요. 2번. 가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 뭐 쉬운 거죠. 회계 단위. 회계 단위를 뭐라 그래요? 기업 실체 가정이에요. 기업 실체 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을 뭐라 그래요? 기간별 보고는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회계 단위는 뭐다? 곧 기업 실체 가정. 회사를 말하는 거 회사. 3번. 자, 3번 문제.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손익계산서 분석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출 총이익은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한 이유는 가가 증가가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이 식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뭘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일단 기본적으로 요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렇죠?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메인 마스 기말 이렇게.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자, 그 밑에 보면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러면 판관비랑 영향이 있죠. 그죠? 판관비가 증가하면 그죠? 판관비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판관비를 찾으면 돼요. 보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럼 보기 자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그래서 판관비는 1번이다. 자, 4번 문제. 한국의 2024년 결산 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30만원. 다음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 후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한번 이것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를 하기 전에 자, 비용에 의한 수익에 의한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그쵸?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요 자리를 아셔야 돼. 이렇게.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자, 비용의 이연이면 이연은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죠? 내년 거니까 내년 거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거를 빼주는 거예요. 비용의 이연은 비용에서 빼고, 수익의 이연은 수익에서 빼고, 비용의 예상은 플러스 항목, 예상은 더하기예요. 플러스 항목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예상은 비용에 더해주고, 수익의 예상은 수익에 더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지금 미지급이니까 미지급 비용. 비용의 예상, 비용에 더해줄 거예요. 비용에 더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임대료 15,000원 미수수익. 얘는 뭐예요? 수익의 예상. 수익의 예상이죠. 그러면 수익에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번이 첫 번째 보기가 미지급분 4만원이야. 미지급분 4만원. 그러면 비용의 이연이잖아요. 그죠? 비용의 예상. 비용의 예상이니까 비용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4만원. 이렇게. 그쵸? 미지급분 비용의 예상. 그래서 비용에 더해준다. 두 번째 거는 임대료 미수분이잖아요. 그죠? 미수수익. 미수수익. 수익의 예상이니까 수익에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 15,000원. 자,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문제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얼마? 30만원 나와 있는 상태예요. 당기순이익 얼마다? 30만원. 이렇게. 그래서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3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은 부호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5,000원. 자, 비용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만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4만원이니까 플러스 4만원이니까 마이너스 4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0만원에서 15,000원 더하고 그쵸? 15,000원 더하고 4만원 빼면 얼마 나와요? 27만 5천원이 나오겠죠. (27만 5천원)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보면 자, 밑에 자, 이게 반영 전이에요. 박스 안에 있는 게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이 30만원이죠. 당기순이익이 30만원인데 요거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변할 것이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은 빼고 예상은 더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비용의 예상이니까 비용에 더해주고 얘는 수익의 예상이니까 수익에 더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비용의 예상 비용에 더해주고 수익의 예상 수익에 더해주고 당기순이익 30만원인데 이걸 반영을 해야 되겠죠. 두 개를 반영을 할 거예요.
수익 같은 거는 부호가 없으니까 그대로 써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15,000원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15,000원. 비용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4만원이니까 마이너스 4만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30만원에서 15,000원 더하고 4만원 빼니까 27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7만 5천원이다. 자, 몇 번? 3번. 자, 5번 문제. 5번 문제 볼게요. 한공은 2023년 12월 1일 200만원에 매입한 단기 매진권을, 그쵸? 날짜가 지금 3개나 있어요. 2023년 2월 1일 날 200만원 매입하고 2024년 8월 31일 날 170만원 처분했대요. 이 경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이냐? 그리고 날짜 또 있죠? 이렇게. 요거를 날짜 순서대로 보면 한번 날짜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2023년 12월 1일 날 200만원을 사왔어요. 그 다음에 2023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19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8월 31일 날 170만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쵸, 연도가 막 바뀌었죠. 그래서 200만원을 사왔는데 12월 31일 날, 그쵸,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주식 평가했더니 얼마가 됐다? 190만원이 됐다. 그쵸. 이때 뭐 붕괴를 예상하면 1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1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10만원, 이렇게 10만원 줄은 거예요. 어쨌든 12월 30일 날 단기 매매증권 얼마예요? 190,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190만원짜리를 170만원에 팔은 거예요. 그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190만원짜리를 170만원에 팔았으니까 20만원만큼 어떻게? 손실이다. 이해 가셨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볼까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6번. 자, 한공은 2024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즉시 사용했다. 2024년 12월 30일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잔존 50, 정액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번 하기 전에 일단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 종률법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정액법은 취득 빼기 잔존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정률은 취득 빼기 감누라고 썼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상각률, 다른 말로 정률, 똑같은 말이에요. 자, 6번 문제는 지금 무슨 법? 정액법으로 할 거예요. 정액법. 문제 다시 볼까요? 2024년 1월 1일 날짜, 취득 날짜도 중요하죠. 1월 1일 날 사왔고 지금 2024년 같은 연도 12월 31일. 그래서 1년치를 하면 돼요. 감가상각을 1년치. 취득 500, 잔존 50, 내용연수 5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식을 쓰면 취득 500 빼기 잔존 50,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하면 되겠죠. 얼마가 나와요? 90만원이 나와요. 90만원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90만원이다. 자, 감가상각비 90만원. 이해 갔죠? 자, 7번 문제. 한공은 이사의 결의로 발행 주식수 600주. 그쵸? 그걸 얼마에? 액면은 만원이에요. 그거를 16,000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이 액면으로 생겨요. 그래서 액면, 자, 600주 곱하기 액면 만원 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600만 원. 근데 얼마에 발행했어요? 600주를 16,000원에 발행했어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16,000원. 그러면 66, 36, 6일은 6. 얼마예요? 960. 그쵸? 960. 그래서 이걸 볼까요? 그래서 자본금이 600. 근데 얼마에 발행했다? 960. 그래서 차변에 차익이 생기면 할인 발행이에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차익이 생기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3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7번, 8번 문제. 다음은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금 계산서에 작성 연월일은 꼭 기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잠깐 볼까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아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 그죠?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또는 성명이 있어야 되고, 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쵸? 공급세액, 그 다음에 작성연월 이렇게. 요게 뭐다?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 계산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 필요적 기재사항 꼭 뭐다? 꼭 기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보기 다시 보면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기재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꼭 기재를 해야 돼요. 얘는 틀렸죠. 자, 면세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과세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여기 맞는 거고. 자,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아니죠. 직수출.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직접 수출이니까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쵸? 이게 12영세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죠. 그래서 맞는 거는 미현 3번. 자, 9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재화의 공급 시기 옳은 거. 자, 재화의 공급 시기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재화의 공급 시기 보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뭐예요?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조건부니까 그죠?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예요. 그 다음에 뭐 장기하부 판매, 완성도, 지급기준, 계속적 공급 이런 건 뭐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은 언제다? 가공한이 무슨 뜻이에요? 가공이 완료돼서 이거를 인도할 때요. 가공한 재화를 인도할 때. 가공이 완료될 때가 아니라 가공이 완료돼서 이거를 인도할 때다. 자, 폐업 시 잔존제한 언제요? 폐업할 때. 폐업일이에요. 무인 판매기 같은 경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할 때. 그쵸?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할 때. 이게 현금이에요, 현금. 가끔 보기가 헷갈리게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인치할 때 아니죠. 재화는 물건이에요. 물건을 뽑을 때가 아니라, 그쵸? 언제? 그 사장님이 현금을, 인치할 때죠. 꺼낼 때. 이렇게 되겠죠. 상품권. 자, 상품권을 팔 때가 아니라 뭐예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될 때 또는 상품권을 회수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품권을 갖고 와서 그쵸? 물건을 사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될 때 또는 상품권을 인수할 때 이게 공급 시기다. 꼭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볼까요?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기한부 판매.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될 때. 일단 1번이 맞는 거네요. 그쵸? 자, 재화의 공급으로 오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될 때가 아니라 뭐예요? 가공이 완료된, 그쵸? 완료된 재화를 인도할 때. 가공한 재화를 인도할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장기 할부 판매 뭐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예요. 이게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외상 판매 뭐예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다 뭐예요?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 자, 그래서 맞는 건 1번. 자, 10번. 납부세액 물었어요.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그쵸? 공제하면. 자, 국내 매출 공급가액이 1억 1000이네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일까요? 매출세액은 이거의 10%인 1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출은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출은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자, 원재료 매입세. 이게 요 매입세 이 자체가 뭐예요? 매입세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이거 뺄 거예요. 빼고. 자, 그 다음에 5인승 승용차 2000cc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뭐예요? 불공이다. 불공. 이렇게. 불공이면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자, 불공 예외가 있어. 일단 자동차는 그죠? 사거나 수리하거나 그러면 불공이잖아요. 그죠? 불공 아닌 거. 자, 자동차 중에 1000cc 그쵸?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그 다음에 공장차 뭐 화물차 트럭 이런 거는 불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공장차 화물차 트럭은 불공이 아니다. 근데 얘는 5인승 2000cc니까 뭐다? 불공이다. 이렇게 되겠죠. 불공. 그러니까 X. 그래서 매출세액 1100에서 그죠? 매입세액을 뺄 거예요. 매입세액 4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700. 그쵸? 700이 답이겠죠. 자, 됐죠?